이걸 하고 이 내용은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잘 안 잡히나요? 좀 잡히죠. 약간 좀 초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살짝 전송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조금 말이 끊기거나 영상이다 보니까 약간 렉이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1초까지는 아니고 0.5초 정도 선생님 움직이는 거랑 화면하고 조금 느리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아예 7시에 3분 전인데 수업방을 다시 열을게요. 이게 중간에 선생님 설명하다 끊어질 것 같아서요. 수업방을 다시. 자, 검정색보다 이렇게 오렌지색이 훨씬 잘 보이는군요. 이렇게 놓는 게 잘 보이겠고요. 지금 필요한 건 여기 아니고 이 물, 어, 교체할 펜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종이컵에 따라왔는데 보통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옆에 뭐 튀겨도 바로바로 닦아낼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게 교체할 펜, 요거는 요건데 요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요즘 요건 잘 안 씁니다. 이거는 1학기 때 나눠줬던 만년필 중에 하나고요. 지금 남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대면 수업 때는 요걸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다이소 만년필이 입문용으로는 좋아요. 입문하기에 어떤 만년필을 경험하기에 다이소 만년필이 그 나미 사파리 만년필 그대로 카피한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품이 잘 안 뜯어져요. 이렇게 만년필하고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있는 잉크고요. 얘를 그 만년필을 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에다 껴 쓰는 거예요. 보통 만년필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꽉 눌러서 쓰면은 여기에 막혀 있는 뚜껑이 뚫리면서 이쪽으로 잉크가 나와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이겠고요. 다른 만년필들도 다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 라미 사파리 네, 얘는 컨버터를 껴놨어요.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이고 라미 이 만년필의 장점은 요 펜촉 닙이라고 그러죠. 펜촉을 교환이 가능합니다. 빠지면 손에 묻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빼서 얘가 수명이 닿으면은 다른 걸로 교체 가능해요. 이게 두꺼운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펜촉 쓸 때 이게 요건 지금 EF군요. EF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옵니다. 굳어서 그렇네요. 그럴 때 이걸 쓰는 방법이 이렇게 워터브러시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 돼요. 밑에 묻었어.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주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은 굳었던 잉크가 잘 나옵니다. 라미는 거의 안 굳는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미도 굳네요 이게. EF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F촉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EF랑 F 많이 쓰고요. 이 앞쪽에 보면은 UF인가요? UEF인가도 있습니다. 가늘은 촉이에요. 여기 이제 또 0.3, 0.5, 이 위에 0.7 그렇게 나오고 0.8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EF, F촉. 여기는 EF촉이었고요. 만년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 요거는 미공필이라고 해서 요 앞에가 촉이 휘어져 있어요. 선생님 전에 그 소나무 스케치 할 때 이걸 썼어요. 잉크가 안 들어있죠. 잉크가 안 들어있는 미공필입니다. 앞에가 휘어져 있어서 보통 서예할 때 캘리그라피용으로들 많이 써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려고 스케치를 하려고 이게 처음에 샀던 미공필인데 얘는 좀 너무 가벼워서 관으로 선생님 손가락에 굵어서 얘는 좀 쓰기 어려워서 좀 두꺼운 걸 바꿨는데요. 얘도 안 나오네. 안 쓴 지 오래돼서. 자, 그런 경우는 역시 물방울 한 방울로 얘를 좀 녹여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잘 나와요. 두껍게 나오는 펜입니다. 두껍게 나오고 좀 세우면 가늘게 나오고 미공필이라고 하고 또 이거 뭐라고 하더라? 0.8mm, 0.8mm라고 써도 되고요. 켈리용 펜이라고 써도 됩니다. 화면이 조금 초점이 잘 안 잡히나요? 이 정도면 잘 잡히는 것 같은데 렌즈를 닦아볼까요? 역시 그래도 화면에 초점이 조금 안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미공필 두껍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우면은 가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스케치용으로 쓰려고 썼는데 너무 가늘어서 조금 두껍게 바꾼 게 이건데요. 대표적인 거는 세일러에서 나오는 미공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 거 아직 안 써봤고, 이거는 영웅만년필이에요. 중국산 영웅만년필인데 단점은 관리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만년필 같은 게 보통 만년필은 수평으로 이게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잉크가 어느 한쪽으로 뚫리지 않게끔. 근데 이제 이런 중국산 잘 만들긴 했는데 중국산 잘못 보관하면 이렇게 거꾸로 보관하면은 이 안에는 잉크가 다 밑으로 새어나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물론 남이도 선생님이 한 일주일간 새어나 봤는데 남이는 좀 덜해요. 새어나오는 게 없고 이 당근 만년필은 전혀 새는 거 없고요. 그리고 같은 이 중국산 얘도 크게 새는 건 없었는데 간혹 다이소 만년필 거꾸로 세워놓으면 다 새버립니다. 그리고 잉크 폭탄이라고 해서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잉크가 촥 흩어지는 그런 경우 생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잉크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잉크를 빼내고 안료 잉크로 번지지 않는 잉크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는 재료는 주사기들이 필요합니다. 주사기 무서운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주사기는 실제 살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이소, 이것도 다이소, 자꾸 다이소 얘기를 했는데, 다이소에 보면은, 향수 리필하는 주사기가 있습니다. 향수 리필용 주사기예요. 앞에 바늘이 살아있질 않아가지고, 안전합니다. 바늘도 되게 두껍죠. 이게 있고, 요 같은 경우는, 서멀 그리스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컴퓨터 CPU에 냉각을 해주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를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작아요. 그만큼 그거를 다 쓰고 나서 버리지 말고 리필용으로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바늘이 이게 약국 바늘인데 뾰족한 건데 선생님이 이거를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샌드페이퍼 사포로 갈아내서 안전하게 쓰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 그냥 보통 쓰는 우리 약국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를 잘라내서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얘네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나 되냐 그러면 얘는 이제 물 빼는 용, 잉크 주입용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서 푹 뚫어버리면 잉크가 사방으로 다 튀어요. 그러면은 엄마 혼나요. 그래서 이걸 뚫는 방법은 일단 여기 한번 꼈다가 이렇게 한번 껴주면 안에가 뚫린 상태예요. 이거를 조심스럽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미 뚫렸어요. 여기 안에 이거. 그럼 이 뚫린 거를 자 여기에 종이컵 하나 물 하나 담가왔죠. 물을 쭉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잉크를 먼저 뺄 걸 그랬군요.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넣고서 물을 살살살살 넣으면 어때요? 이 안에 있는 잉크가 쭉 빠져나옵니다. 보이나요 그렇게?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 쭉 빨아들여서 다시 이 안에 넣고서 다시 한번 쭉 살살살 이거 세게 하면은 주변에 다 튀고 선생님 지금 컴퓨터 앞에서 하고 있는데 항상 세면대, 뭐, 화장실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물이 튀어도 주변에 전자기기가 없는 거. 지금 이 종이컵도 되게 지금 불안불안해요. 여기서 엎질러 버리면은 컴퓨터 이 콘덴서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면 큰일 나죠. 살살살, 안 튀게. 그럼 이미 거미 걷다 빠져요. 여기 다시 더 들어가 본 거 같네. 어, 또 다른 물, 깨끗한 물 이용을 해서 여기 쭉 빨아들여서 이 안에 이걸 반복해 주는 겁니다. 한 두 번 정도만 반복해 주면은 이 안에 물이 깨끗해져요. 잉크가 다 빠져나갑니다. 약간 좀 보라색이 남아있네요. 이때 다시 또 깨끗한 물 좀 빨아들여서 쭉 빨아들이면 지금 맑아졌죠 이제. 맑아졌네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빼내고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이제 차 있는 이 물이에요. 이 물을 또 빼내야 되죠. 그런데 빈 주사기 안에 넣고서 이렇게 쭉 빨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쭉 빠져요. 그리고 이 물기가 남아있지 않게끔 최대한 많이 빼주는 게 좋아요. 그래 나중에 잉크 섞었을 때 묽어지거나 또 유성을 넣을 거기 때문에 물하고 또 반발이 생기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 깨끗하게 다 빠진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물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 안에 물기 하나 지금 당장 넣고 싶은데 이거 언제 물기 말라요. 가장 좋은 건 하루 있다가 다음날 쓰는 건데 당장 하려면은 이렇게 휴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최대한 물기를 빨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쓰려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제거가 되죠.
이 수지를 살살살살 이렇게 말려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저번 스케치 수업인데 지금 뭐 저런 거 가르쳐 주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만점을 쓰게 됐을 때 그 카트리지 형식으로 쓸 때 잉크를 내가 바꿔보고 싶다. 미술하는 학생들은 채색을 하잖아요. 안 번지는 거. 이렇게 해주면은 물기가 쫙 빠집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시간만 놔둬주면 되고, 이 안에 보면 구슬이 들어있어요. 구슬 보이나요? 이제 안에 잉크 굳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 흔들면은 그래도 물기가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이미 말려놓은 거 두 개가 있으니까 이미 쫙 바짝 말려놨어요. 이렇게 마른 상태. 여기다가 잉크를 채우는 겁니다. 자, 잉크 채우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잉크를 큰 잉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씁니다. 이런 잉크를 써도 됩니다. 나는 좀 색깔을 좀 특이한 거 쓸래야. 이거는 지금 그린이네요. 무슨 그린이에요? 그린도 있고 여기는 버밀리온도 있고요. 좀 이제 많이 쓴다기보다는 좀 특이하고 색깔 이쁜 것들로만 골라왔어요.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쓸 때 해야 될 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워터크래프트 아니 워터크래프트 맞죠? 이렇게 수성 그러니까, 번지지 않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 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나중에 이걸 썼을 때 물하고 섞었을 때 번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음, 뭐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다른 이제 워터 브러쉬입니다. 이걸 썼을 때 이게 번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썼던 색깔들은 거의 안 번지죠. 묻어 나오긴 하는데 이건 때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물감들은 이 물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마르기 전에는 번지죠. 근데 마르고 나서 번지지 않는다라는 점. 이건 마르기 전이에요. 이렇게 번지는데 마르면은 번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여기다가. 네, 선생님이 주로 쓰는 알료 잉크예요. 염료 잉크가 번지는 잉크고요. 알료 잉크가 번지지 않는 잉크입니다. 어, 이게 쓸 때마다 무서워. 이거 튈까봐. 주사기로 잉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은 잉크가 나오죠. 카트리지에 용량이 크면은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게. 쭉 빨아들입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빨아들였네요. 이러면 이거 다 쓰기 어려울 텐데. 조금만 빨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아까 이 빈 카트리지에다가 다시 주입을 하는 겁니다. 역시 살살살. 세게 할 경우에 잉크가 사방으로 튈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염료 잉크는 뭐 지워지기라도 하지, 이 알료 잉크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조심조심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조심조심 다뤄서 되게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잉크 클리너 같은 걸로 닦으면 다 닦입니다. 알코올로 닦기도 닦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잉크 교체가 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염료 잉크겠죠. 염료 잉크를 알료 잉크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드랍. 그리고 쓰면 되는데 이게 바로 나오진 않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방금 바로 나오진 않고 좀 흔들어줘도 되고 어떤 데 보면 이렇게 툭툭툭 치라고 그러는데 비싼 연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얘는 이제 다이소니까 자칼짝해서 상관없죠. 좀 기다려주면은 이 잉크가 아래로 쏠리면서 나와주는데요. 얘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네. 자, 그럴 경우에 이걸 살짝 눌러주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공기가 좀 팽창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전드라 이번에도 안 나오면은 뭐,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잘 나오네. 특히 이 닙의 크기는 한 2F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F보다도 좀 가는 느낌이 있고요. 어, 다른 어떤 고가 만년필, 뭐 선생님 고가 만년필 안 써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쓰는 다른 만년필하고도 이 필기감도 되게 좋아요. 아삭아삭하게 막 종이 긁히는 느낌도 좋고요.
잘 써집니다. 그리고 이 펜을 뒤집었을 때 더 가늘게 써지고요. 가늘게. 가는 선도 나오고 두꺼운 선도 나오고. 비싼 만년필은 절대 닙을 거꾸로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년필 좋은 거 갖고 계신데, 오늘 쌤한테 만년필 쓰는 거 배웠어. 한번 써볼래. 그래서 아빠 거 갖고 와가지고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싹 쓰면서 이렇게 쓰면서 뒤집어서 쓰고 세워서도 쓰고 막 힘도 주고 그럼 큰일 납니다. 고가 만년필은 그렇게 쓰지 말고요. 이 다이소 만년필들 같은 경우는 뭐 큰 부담 없으니까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잉크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소 만년필 중에 유일하게 잉크가 마르질 않아요. 이게 딱 별로 이 캡이 정교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마르질 않더라고요. 지금 방금 꼈고 지금 껴놓은 지 한 일주일이 넘은 만년필이 여기 또 당근이 하나 있어요. 이거 잉크 넣어놨던 건가? 얘도 아직도 안 말랐어요. 지난번에 블루부크 그때 스케치하고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안 말랐습니다. 근데 라미는 말랐는데 뭐야, 라미는 아까 물 안 넣었었나요? 왜 이렇게 잘 마르죠? 라미는 라미보다 좋습니다. 라미는 한 3만 원대 정도 돼요. 이 당근 만년필 2,000원. 그리고 이 영국 만년필 9천 원인데 배송비까지 하면 한 만 얼마 정도 할 거예요. 자, 근데 컨버터용으로 쓰는 경우는 이 컴퓨터 어디 있니? 요건데 이렇게 별도로 파는 경우도 있고 아예 카트리지 껴도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얘는 안 맞는 거군요. 구멍이 다르군요. 다이소 만년필도 요 규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호환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당근 거는 호환이 안 되네요. 이것도 컴퓨터에 넣고서 얘는 이제 잉크통에다가 바로 이렇게 집어넣고서 돌리는 거예요. 얘는 잉크통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놓고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피스톤이 달려 있거든요. 잉크를 빨아들여서 쓰는 부분인데 어차피 주사위가 있으니까 똑같이 남은 잉크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 컨버터에는 이 스프링이 달려 있죠. 이 스프링이 잉크가 굳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구슬이 달려 있는데 얘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좀 고가 만년필을 카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잉크는 쌤은 이제 스케치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알료 잉크, 값싼 알료 잉크를 쓰고 있는데요. 잉크 좀 고가 잉크들 이렇게 보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 때 봐야 되는 부분은 산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잉크팻 립이 마치 금빛으로 돼 있어서 금펜 같죠? 근데 9,000원인데 어떻게 금을 썼겠어요? 아, 살짝 이렇게 주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은 막 나와줍니다. 금을 쓰는 이유는 잉크가 산성이다 보니까 부식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이 다이소 만년필이라든가 당근 만년필은 뭐 스테인레스면 좋겠지만은 보통 쇠로 돼 있을 거라면 강철 같은 철로 돼 있으면은 부식이 돼 녹슬어져. 특히나 산성 잉크 쓰면은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근데 금으로 만들면은 그게 조금 더 부식이 늦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필 아니겠어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잉크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자, 이 미공필 아주 가늘게 잘 나오죠. 뒤집어는 잘 안 나오네. 세워주면은 가는 글씨, 엎드릴까봐 무서워. 눕히면은 굵은 글씨 이렇게 나옵니다. 굵게. 우리가 이제 나무 같은 거 그릴 때 유용하게 쓰겠죠. 펜 스케치 할 때.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말랐을 텐데 번지나요? 번지네. 얘는 수성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여기에 수용성, 이게 수용성이라는 뜻이었을까요? 안 번지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채색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다른 거 선생님이 아까 썼던 거 얘네들은 물에 어, 얘들도 물에 살짝 번지긴 하는데 많이 번지진 않고 있어요. 어, 물에 반응을 하는 알료잉크, 선생님 이건 알료잉크입니다. 앞서 했던 모든 스케치는 지금 알료잉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보관할 때 절대 이걸 세워서 보관하면 잉크가 다 쏠린다는 점이에요. 눕혀서 보관하거나 거꾸로 보관하거나 보통 만년필은 눕혀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 뚜껑 이런 거 열어두면
무서워요, 이게. 잉크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남은 잉크를 다시 넣을 때 조심해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겠습니다. 혹시 버밀리온도 번지는 애였어? 한번 해볼게요. 이런 펜으로 글씨 쓰면 되게 이쁠 것 같지 않나요?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근데 많이 쓰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검정색, 파란색. 그리고 이제 좀 파란색 잉크 같은 경우는 메이커에서 나오는 거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얘는 또 안 번지네. 음, 똑같은 마크가 찍혀 있는데요. 워터 플로프인가요? 워터 플로프라고 그러나 플로프. 아무튼 이렇게 안 번져야 됩니다. 얘 보라색은 번지는 애였어요. 제가 안 쓰길 잘했다.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펜은 요 당근 만년필 다음으로 추천하는 명품. 얘가 계속 잘 나오고 있죠. 당근 만년필이 제일 좋고, 선생님이 써본 만년필 중에 이게 지금도 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트링 펜이에요. 노트링 펜인데요. 얘는 절대 굳지를 않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연필 20년이 넘게 썼어요. 잉크가 20년이 넘는데도 안 굳었어요? 그건 아니고 지금 몇 번 교체해서 넣었죠. 가는 스케치할 때 아주 세부적으로만 표현할 때 좋아요. 항상 일정하게. 물론 이제 필압 조정은 안 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이크를 다시 옮길게요. 10분 쉬었다가 영상을 보면서